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13년 정도 이제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기술로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술 가정, 저희가 남고인데 가정 교과를 남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슬픈 슬픈 얘기인데 이제 작년에 기술 교과를 정부로 바꾸고 저는 2학년 공학 일반하고 3학년 창의 경영,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로 심화 교과를 하게 됐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저는 아마 로봇과 공학 생활하고 창의공학 설계 쪽을 그냥 맡아서 공대 가는 친구들을 계속 지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립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아서 좀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모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중학교 기술 선생님들 서울에서 똑같은데 중등에서 기술 교육 하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게 입시 교과가 아니어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기모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기술뿐 아니라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을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싣고 있고 교과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공학교육학회하고 공학교육실천학회에 가서 저 기술공학으로 바꿨잖아요. 저희가 기술공학 교사 모임으로 또 바꿨는데 그래서 공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갖고 와서 중등하고 고등이 조금 연계가 되면서 대입에 수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학회 발표도 좀 다니시면 저랑 네, 몇 분하고 네, 학회 발표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결국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에도 만약에 이 교과가 쓰이게 되면 꼭 수능 교과가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네, 수시나 이런 데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나오거나 사례가 나오면 중등까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한 번만 동그라미 해주실까요? 아, 예. 그럼 지금 막 말하는 톤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화면 공유해서 1시간 정도 하고 5분 쉬고 1시간 5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뭐 이렇게 8시 8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에 이렇게 네, 인사드리고 마치는 걸로 9시로 교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또 9시 풀로 채우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 9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 네. 아, 네,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투모니터가 아니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닫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GPT는 혹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많이는 안 화면에 써요. 네, 동그라미 해주면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아, 사용하십니까? 아, 사용 안 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들으시면서 챗 GPT 가입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처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 홈페이지 관련되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다가 어, run more라고 치면 여기에 이거 오늘 네. 가장 상단에 run more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술 교육 관련된 것들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교육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사이트 설명은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about은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작성되어 있고, education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교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웹사이트는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학생들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관련된 알고리즘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희 기술 교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영화나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링크까지 다 걸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국외라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채널로 이동이 되고 웬만하면 100만 유튜버 이상에 관련된 IT 유튜브 채널을 IT와 엔지니어링 관련된 채널을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국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그 엔지니어링 관련된 유튜버 채널을 하고 뭐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구독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다음에 커맨 코드 제가 인공지능하고 코드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이렇게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채널을 또 해놨고 그다음 국내는 뭐 조코딩이나 생활평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이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매거진이라고 해서 웹사이트인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공학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공학교육 하면서 좀 아이디어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외국 국외 사이트랑 국내 사이트, 그다음에 언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칸아카데미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뭐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경우에 클릭하시면 국외 사이트 MIT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IT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은 토픽을 보면은 Breakthrough Technolog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생물공학하고 건강,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이런 식으로 컴퓨팅 토픽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가장 빠르게 조금 그 IT 관련된 뉴 테크놀로지를 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CNN도 비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볼 수 있고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이 사이트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다 보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기술 관련된 공학 관련된 책과 그 다음에 IT 관련 기업에 대한 부분 좀 자본주의적인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책들 그다음 게임 관련된 책 근데 게임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 게임하고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우리가 왜 하는가에 관련된 그런 책들. 네. 그냥 게임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게임 안에서 어떤 재미를 느껴서 어떤 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 책.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예산이 남으시면 여기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몰랐던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냥 다 읽은 것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저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그 영상 찍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뭐 레고 조립하는 거나 아니면 네, 사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딸하고 그림 그렸던 거는 그래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주로 볼 거는 네, 주로 볼 건 여기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다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저희가 기술하고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엔지니어링에 열어보시면 엔지니어링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법 근거해가지고 공학과 관련된 설명과 제가 하는 수업의 방식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창의공학 설계 같은 거 할 때 제가 쓰는 어떤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보다가 가장 심플한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심플하게 하고 있는지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사이트가 네,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 수업도 영상을 찍어서 다 올려놨고요. 네,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학생 수행평가 결과 그리고 클릭하시면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로 이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진하고 애들한테 초등학교 동에서 다 받은 다음에 비영리 목적으로 이 사이트에만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공감을 해주고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도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P5JS하고 티처머신 관련돼서 컨트롤하는 수업까지 다 올렸고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까지 다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 정도는 그냥 중등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발표하고 그다음에 발표지를 만들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이 친구들이 발표하는 영상까지 다 찍어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클릭하시면
친구들의 발표 자료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레퍼런스를 마이크로비트로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발표했고 어떻게 PPT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학기 때 뭘 할 건지까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4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공학적 이론에 관련된 거, 기술공학 관련된 이론에 관련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캠프 같은 거 어떻게 열었는지 그런 레퍼런스까지 다 적어놨고, 뭐 교육활동 관련된 운영계획서까지 다 공유해놨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뭐 운영계획서 이런 거 나중에 경기도에서 뭐 자기 단위학교에서 뭔가 사업 신청하실 때 레퍼런스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리니까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여기 홈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있고 아니면 정기모 기반 그 정기모 쪽으로 해서 네, 김홍순 선생님 번호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정기모에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론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순공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발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발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발명이 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에도 발명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공학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 게 좋긴 해가지고 저는 그 포워드 엔지니어 순공학 그 다음에 리버스 그 리서치 액티비티라고 해서 네, 공학적 그런 engineering. 네, 활동, 그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G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포워드 엔지니어링 보면은 저는 아두이노 이런 건 잘 안 하고 전 마이크로비트만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관련된 자료도 여기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포워드 순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딱 들어가면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사이트 다 링크 되어 있고 설명 다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PPT 클릭하시면 PPT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마이크로비트 그냥 이 PPT도 사실 캔바를 쓰시면 캔바라고 하는 플랫폼을 쓰시면 이 PPT도 그냥 편집 링크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서 만든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으로 한 마이크로비트 다루는 거랑 블로그로 다루는 방법, 이 블로그 좀 제가 지금 짜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마이크로비트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와 그 다음에 코드 이런 거 다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RC카도 지금 제가 제작을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작했는지 하고, 네, 모델링 파일부터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다, 코드까지 다 이렇게, 저도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그냥 이게. 네. 마이크로비트 이용해서 홀로그램 만든 것과 관련된 3D 모델링 딱 누르면 다운로드 되거든요. 한번 뽑아서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이쁩니다. 네. 이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마이크로비트 홀로그램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팔굽혀기 하는 마이크로비트인데 이 팔굽혀기 아래 이렇게 가슴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 LED가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코드도 이렇게 여기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제가 짜가지고 공개해놨으니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뭐 없고 피코 관련된 프로젝트 한 거, 그다음 메이커 제가 메이커 활동한 것 중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뭐 레이저 커팅기 했던 거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부품 갖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자에다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이 액자에다가 태양광 패널 넣어가지고 실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렇게 레퍼런스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기술실에 이렇게 놨거든요. 네, 실제로 충전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활동으로 뭐 이런 것도 그냥 만들어 놨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 사이트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어디에 뭐 딴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뭐 이거 주제로 좀 강의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저는 이런 걸로 강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미니카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카도 사가지고 네.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미니카 대회 열려고 이렇게 보시면은 운영계획서 어떻게 썼는지 미니카 하려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미니카 받아가 이건 좀 쉽거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막 제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트랙 깔고 랩타임 측정해서 자동차 공학 같은 거 그 수송 기술 있잖아요. 네, 수송 기술 관련된 거 좀 마땅한 그런 실습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영상이 연결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면서, 택배 기사가 배달 중에 집주인의 메시지를 발견.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ww.runmo.co.kr인데, 이게 이제 왜 런모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교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이거는 제가 사립에 있다 보니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잘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교사는 되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학사 일정도 똑같이 짜여져 있고, 어느 학교를 가든지 똑같은, 그러니까 거의 교육과정 자체도 똑같고 학교 시스템이 똑같아서 내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늙어갈지가 정확하게 보여지거든요. 교사라는 직종이 원래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진지하게 혼자 생각하다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전에 제가 한 10년 동안 혼자 헛짓거리를 했는데, 혼자 막 교실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를 다 정기모 사이트에 올리고, 그리고 그냥 정기모 활동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교육청 활동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조금, 내가 공부한 게 부족하긴 하지만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의로 나누려면 제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떠나서 그냥 어떤 웹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그냥 막 러프하게 막 글을 쓰면 이건 출판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때그때 내 흘러가는 어떤 수업과 그 삶의 찰나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한두 명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감으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되게 순수한 꿈에서 사이트를 그냥 만들어서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술공학하고 AI하고 좀 약간 관점은 저희 이제, 예, 무조건 기술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사이트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런모라고 사이트를 적고, 런모면 더 배우잖아요. 더 배우자. 근데 이것도 이제 저 GPT 알려드리기 전에 좀 같이 논의를 사실 하고 싶은데, 기술 교육이 학사 때 배운 걸 갖고 교직 생활을 마무리를 못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기술이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나아가려는 성향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왜냐면 저희는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온돌 만들어서 생활할 건 아니잖아요. 온돌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온돌을 쓰고 있는 주택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사실 매력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매력이 없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기술교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멋들어진 교육 활동은 그 아이들이 미래에 한 3, 4년 뒤 아니면 4, 5년 뒤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미리 접하게끔 해주면 얘네들은 조금 더 선구적인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애들이 몰라요. 모르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찾아와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신 파이썬 같은 거 고등학교 때 조금 해놔서, 아니면은 그 메이킹 활동 조금 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협력 같은 거 좀 해봐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수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졸업생들이 나중에 와서 알거든요. 저희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세련됐는지를 나중에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식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 학문인데, 그 중에 가장 정체되어 있고 가장 단단한 게 공학인 것 같아서, 그럼 단단한 학문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은 학문은 아니잖아요. 기술학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공학과 기술적인 어떤 이 유동적인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교직사회 정도에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 10년 뒤에 사회적으로 무슨 포지션을 잡았을 때 그래도 조금, 네, 그래도 네,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계속 공부하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철학을 담아서 얘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용기를 내서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같이 좀 배워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GPT를 쓰는 거 괜찮은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학교 현장에서 잘 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습은 7시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PT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그 특이점이 뭐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오픈AI에서 제공했던 그 도큐먼트가 이제 무엇이고, 그 도큐먼트를 어떻게 보는 방법, 그 도큐먼트를 잘 보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인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듀케이션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요. 쭉 내려보시면, 아까 제가 엔지니어링 파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부품 분해하는 건데, 이제 전기물 다 올려놨으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AI 리터러시라고 있습니다. 네. 화살표를 눌러야지 메뉴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근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위에 이렇게 열어놨고요.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놨고, 네, 여기까지. GPT, 원클릭 AI, 미드저니,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화, 이렇게를 많이 이제 주로 쓰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에 있는 AI 플랫폼 앤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어보시면, 그러니까 기술 선생님 입장에서 그냥 좀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트를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링크를 다 걸어놓고 이렇게 설명을 써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리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인데 돈이 많이 없는 기업 잠깐 이렇게 뿅 이슈됐다가 사라질 것은 여기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플랫폼에 익숙해졌다가 그 플랫폼이 사라지면 저희는 다른 수업을 또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올리진 않고요. 이렇게 올려놨고 뭐 달리 지금 3가 나왔는데 근데 2 버전하고 엔비디아 구gen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설명 같은 걸 이렇게 좀 정리해놨고요. 인공지능 안에 리트러스 AI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문해에 관련된 거죠. 생성형 AI 중에 텍스트를 생성하는 건데 제스퍼랑 우리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위튼, 한국형 GPT라고 불리는 위튼, 라이팅젠, 그리고 노블 AI는 외국 거거든요. 이 제스퍼도 외국 거고, 그 다음에 GPT로 PDF 읽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리트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강의를 그냥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 이거 플랫폼 그냥 내가 좋을 것 같다 하면 클릭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에 관련된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 음악 만드는 것과, 그다음 프롬프트 가이드, 구글 실험실하고 이런 걸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정보교과에서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교과 같은 경우는 피지컬 컴퓨팅을 못 해가지고 데이터 아날리틱스 수업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오렌지 3를 써가지고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하거나 뭐 이런 수업들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아니면은 파이썬 이용해서 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엑셀 시트를 더 던지고 거기에 라벨링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별로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데이터 아날리틱스 부분 가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수업 하시기 싫으시면 이런 사이트 애들하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 data.ai 이런 거 보면 AI가 아니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네, 차트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다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스토어 순위를 딱 클릭하시면 전 세계 유형, 무료, 유료, 그 다음에 iOS, 그리고 디바이스, 그 다음에 시장은 코리아로 바꿔볼까요? 한국,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지 주, 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트렌드 같은 걸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기술 안에서 저는 좋은 수업인 것 같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분석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보과에서 막 데이터를 시트로 줘서 뭐 그래프로 만들고 이런 수업은 하진 않고 네, 대한민국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겠네요, 근데. 나라가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그냥 딴 데 볼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시면은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다운받은 게 테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중국 알리랑 같은 사이트거든요.
이런 걸 미국에서 이제 1위가 했고 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뭘 하는지 보고 싶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거 보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쓰는 그런 뭐 뭐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막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 사이트인데 무료예요. 이게 다 무료고 여기에 뭐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들어가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그날 이슈 같은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시간 인기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오늘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뭘 검색했는지 디아블로가 1등이네요. 네, 오늘이. 네, 디아블로 게임이 뭔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축구가 어제가 1등이었고 2만 검색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술적인 트렌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엑셀을 던져가지고 뭔가 막 이해시키고 이런 데이터 분석 자체는 GPT로 다 가능해.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그런 수업은 되게 한계가 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네, 상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통계청에서 국가 포털에서 어떤 지역에 뭐 치킨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치킨을 파는 그 업체가 매출이 얼마인지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다 주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좀 쓰는데 교육이라고 한 다음에 입시교과학원 대치동에 한 달에 입시교과학원의 수익을 보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입시교과학원 클릭하고 이렇게 동을 찾아요. 이제 경기도에 계시긴 하지만 경기도 주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일산이나 뭐 이런데. 네. 찾아보시면 되는데 쭉 내려가서 대치동의 학원의 한 달 평균 수익, 대치 2동 이런 데 이제 학원이 많거든요. 네, 거기 대한민국 사교육 메카죠. 그럼 여기에 딱 보면 이제 분석하기 눌러주면 분석 다 해줍니다. 월 평균 추정 매출이 1억 2천이거든요. 전년 대비 26%가 상승했고 뭐 이런 데이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어디 구매하시기 전에 이걸 가지고 이 교육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출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까지 아이들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인공지능은 써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서론이. 네, 사이트 소개해드리면서 너무 길었는데 네, 그런 거 말고도 이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AI 관련된 활동 결과도 이렇게 여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거 공학적 접근 방법에 뭐 평가 계획표 다 넣어놨습니다. 네. 뭐 인포그래픽 제작하는 평가 계획표 다 넣어놨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루브릭 이거 똑같이 갖다 쓰시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그 주제별 수행이라고 해서 옛날에 기술 가르칠 때 했던 수행들 제가 갖고 있었던 것만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기준표 다 넣어놨고 어떤 유인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수업하는 과정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제 제가 실습 재료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돈이 아예 없었던 순간이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분석 네. 그냥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드니까요. 네. 그리고 뭐 게임 분석하는 거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분석하는 유인물 네. 이런 거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수행 평가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학적 접근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 없을 때 그냥 아이디어까지 내는 이런 유인물 만들어서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아날리틱스라고 해서 애들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게임에 관련된 거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임 분석하는 수업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로 가서 이제 저희가 AI 리터시 중에 오늘 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GPT 여기에 AI 리터러시에 GPT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딱 클릭하시면 GPT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 공학이니까 GPT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 네. 그래서 요걸 탁 여시면 생성형 AI, GPT 프롬프트, 뭐 생성형 AI 기본, 근데 생성형 AI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PPT는 생성형 AI GPT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딱 여시면 네, 이렇게 AI 리터러시에 GPT 프로젝트에 GPT 엔지니어링에 네, 생성형 AI GPT 프롬프트 여기에 이렇게 PPT 한 개가 있고요. 여기 한 개, 이거 검정색인데 여기에 PPT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클릭하면 PPT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내려오시면 여기 PPT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PPT, 이 PPT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선생님이 몇 분 들어왔는지. 네, 이렇게 지금 3분밖에 안 들어오셨거든요. 다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AI 리터러시의 GPT 프로젝트의 GPT 엔지니어링의 생성형 AI GPT 프롬프트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위쪽에 있는 PPT가 아니고 쭉 내려오시면 두 번째에 있는 이 PPT, 이데모난 PPT 요거를 탁 클릭하시면 이렇게 캔바로 연결이 됩니다. 혹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50페이지짜리 PPT가 필요하시면 또 이거 두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서 좀 교육청에서 GPT 강의하시면은 좀 저 GPT 강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경기도에서 좀 활동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기술 교육이 삽니다. 네. 아, 기술에서도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하는구나. 네. 정보 선생님들도 이거 잘 못해요. 정보 선생님들 공학적 관점은 아니셔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에 관련된 5가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GPT와 클로버 X하고 바드, 빙, 리튼 이 5가지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냥 7시 전까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GPT는 클릭하면 연결되니까 이따 클릭해 보시고 클릭해 보실 거고요. 네. 클로버 X는 딱 클릭하면 연결이 또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2차 인증을 골라서 제 핸드폰을 보고 2차 인증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 혹시 클로버 X를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클로버 X 써보셨습니까? 손 없어요? 네, 2주 전에 이게 오픈을 했는데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저희 나라 국민 수가 5,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100만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답변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LED를 켤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 파이썬 온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크로비트 자체가 뭔지 모르고 마이크로비트의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지 않고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LED 핀 0번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안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너무 별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는데 일단은 데이터 수가 너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몇 가지 테스팅을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날리고 채팅창을 날리고 이제 사용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클로버 X가 8월 한 20 며칠 날 24일인가 그때 나왔습니다. 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건 써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실험 버전인데 바드가 좀 재밌는 게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GPT 채팅창이 이렇게 여기에 채팅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채팅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도 또 해볼까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 LED를 컨트롤하는 코드를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뱉어내는지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뱉어냅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근데 바드는 일반적으로 구글 기반이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LED 쇼 L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막 16신수까지 나오고 원하는 코드가 네 원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비트 자체를 임포트 시켜주는 코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 뭔가 활용이 될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바드하고
오픈 AI GPT를 갖고 있는 회사 구글하고 이제 오픈 AI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채팅창에 GPT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크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바드에서 2주 전에 넣었어요. 2주 전에. 근데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는 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뭔가 추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추론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진을 넣은 다음에 이 사진이 누구야, 이 연예인이 누구야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물리 문제를 넣은 다음에 물리 문제를 풀어줘. 뭐 수학 문제를 넣은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어줘. 수학 문제를 사진 찍어가지고 수학 문제 집어넣고 이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해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열렸는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엄청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문제풀이식 수업이 99%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네, 여기에다가 중학교 3학년 물리 문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로 가서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이거 갖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2주 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하고 네, 여기 스크린샷 제가 지금 갖고 왔던 걸 그냥 이미지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문제를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해결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네. 7시까지는 강의를 할 때 좀 지겨워도 들어주세요. 네. 이런 트렌드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의 질량 2kg을 이렇게 하면은 지면 10m 높이에서 질량 2kg 가만히 떨어뜨렸다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완벽히 읽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 방법 공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도 없는데 그냥 위치 에너지라는 걸 풀어내는 그런 문제이구나 본인이 추론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196줄이라고 해결을 해줬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속도까지 자기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까지 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해준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조건 파악하고 어떤 단계를 계산해야 되는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2번의 위치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되게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하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뭔가 입시학원 다니면서 문제풀이식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식 교육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이런 허들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바드에서 이걸 처음에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자마자 한 3일 뒤에 GPT에도 이미지를 넣는 기능을 살짝 며칠 동안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잠깐 닫아놓은 상태인데 만약 GPT 기반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저희는 기존에 이제 옆에다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두고 그냥 판다 같은 거 안 쓰고 다 그냥 사진 찍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찍고 그 단계에서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인공지능한테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주고 관련된 공식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면은 튜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에 옆에 완전히 한 달에 뭐 2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러니까 이런 엄청 작은 어떤 기능이 들어오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식 수업과 문제 해결 관련된 그런 교육 방식이 되게 좋은 교육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풀이식 교육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고급적인 어떤 교육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저희가 인터랙션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막 해야 되는 상호작용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습 수업이나 경험 중심 수업 이런 것들
이런 게 더 가치가 있는 수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 자체가 학습 소비자가 네,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인공지능 수업 들은 친구들은 GPT 켜놓고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거든요,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바드까지 봤죠. 바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마이크 사용해가지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풀토킹 가능합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고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네, 구글에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서 네, 여기로 돌아가시면 빙이라고 있습니다. 빙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빙 같은 경우에는 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학교에 있는 MS 아이디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뭐지? 개인 아웃룩 MS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빙하고 GPT를 같이 쓰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MS 아이디를 만드셔가지고 만약에 이 빙이라는 사이트를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엣지 사이트를 가입하면 되는 윈도우 가입하면 되는 건데 학교 아이디 말고 개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엣지에서 빙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나오고 네. 브라우저가 최신 업데이트 됐네요. 네. 넘어가고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클릭하시면 빙하고 같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워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여기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위치를 저희는 컴퓨터 공학적으로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자락에 있는 소비자다, 유저다 이렇게 해서 엔드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은 요 창의적 균형 있는을 선택했을 때 이 뒤에 어떠한 프롬프트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보이진 않죠. 근데 균형 있는을 딱 클릭하면 어떤 프롬프트가 작동이 돼서 뭔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빙 같은 경우는 GPT 3.5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오픈AI 거를 갖다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엣지에서 오픈AI 관련된 API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채팅 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뭔가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공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은 빙을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청에서 쓰는 IP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건 가정에선 되는데 대신에 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웹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 검색한 각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GPT 자체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크롤링이라고 하죠.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다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30개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1부터 30이라고 써있죠. 더보기 눌러주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뭐 이런 데 있겠구나. 교보문고에 어떤 책자에 공학이란 무엇인가 성풍현 교수님이 쓴 책자인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합을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 네 조합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기모가 누굽니까? 뭐지? 전기모 모르겠 전기모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네. 그러면 아이고 잘못 물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기모 한 다음에 정확하게 쓸게요. KT ETA 이렇게 물어보는데 응답 중지하고 네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는지 볼까요? 네. 그러니까 빙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크롤링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크롤링한 말을 조합해가지고 말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런모 제 사이트가 나오네요. 이 왜 나오지? 제가 거기다 전기모 얘기를 많이 써놔서 그런가 봐요. 실제로 KTT는 안.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주죠. 딱 클릭하면 이게 어떤 글에서 나왔는지가 네. 이렇게 메이커 기반으로 하는 기사가 있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서칭을 해줍니다. 제가 아마 그 전기모 웹사이트는 KTTA로 되어 있어서 바뀐 게 KTETA인데 KTTA로 찾아보면 또 전기모 사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만 찾아볼까요? 그래서 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가끔 GPT를 쓰시다가 이게 이제 나왔네요. kttaor.kr. 그럼 정기모 사이트로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웹을 서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빙한테 시켜서 가장 싼 다이슨 뭐 어디 찾아줘.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나와 사이트에서 가장 싼 한성 컴퓨터 중에 가성비 가장 좋은 거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웹사이트 레퍼런스 기반으로 다 찾아주는 건데 오늘 사실 강의 주제는 GPT인데 빙을 왜 설명했냐면 이렇게 쭉 인공지능 관련된 가장 유명한 5가지를 설명한 이유가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엮여 있는 거를 선생님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GP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그럴 거예요. GPT 헛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GPT가 이상한 답변을 뱉어내. 그거는 GPT를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빙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빙 기반도 GPT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기반으로 서칭해서 평균치를 찾아주는 거여서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거는 빙으로 하시고 GPT로는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문체를 생성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다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되게 길게 설명하고 멀리 왔는데 네, 이걸 또 사전으로 다 설명해드리고 가는 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엣지도 같이 쓰세요. 네. 그렇게 하고 writte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도 사실 GPT예요. 이 회사가 되게 웃긴 회사인데 GPT API를 갖다가 쓰면 다빈치 뭐 코드나 3.5, 그 다음에 4.0 등등등 GPT 오픈AI 제공하고 있는 GPT의 그런 API 키가 한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갖다가 써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공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한 거, 한국형 인터페이스로 탈바꿈 시켜서 GPT를 쓰게끔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GPT를 여기 리튼을 쓰면은 이 리튼이라는 회사는 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는 GPT를 계속 보내고 있을 거고 오픈AI한테 계속 결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게 리튼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여기 AI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우리가 엔드포인트에 있는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게끔 한 이런 스토어를 그냥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료로 풀어도 되고 유료로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번 주에 프롬프트 명의 전당이 여보나 사도 된대.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뒤에 여보 사도 돼라고 하는 게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툴이래요. 그럼 여기다 뭔가 내용을 치는데 이 내용을 쳤을 때 글이 생성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쳤을 때 글이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쳤을 때 이 이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 엔지니어링이 작동돼서 우리가 친 거 기반으로 요소 기반으로 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 스토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좀 유용해졌고 사실 리튼이 나온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이 빅 웨이브 물결의 흐름을 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무엇을 사고 싶으세요?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저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주는 아내이죠. 아내. 자동 생성 딱 눌러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작동을 해서 내가 작성한 이 요소 기반으로 해서 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에 가끔씩 게임을 즐기곤 합니다. 저는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구입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게임을 이거 미친 소리를 하긴 하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드래그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면 쌍욕을 먹겠죠. 이 양반이 미쳤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뒤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되어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패턴이 숨겨져 있는데 그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GPT를 갖고 놀 수 있고 리틴은 안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생기부 작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어디서 찾았는데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하기가 있어요. 생기부 작성 저는 10초면 돼. 네? 네네. 식재료하고 뭐가 있을까요? 이별 편지 작성하는 것도 있네요. 별게 다 있네. 네, 이런 게 이제 약간 한국형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작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냥
딱딱 클릭해가지고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까지 여기 생기부 거기 작성하는 게 밑에 있었는데 검색이 있네요. 밑에 검색창. 저 밑에 어디 여기 밑에요? 여기 여기. 여기 네. 교육행정. 생기부 해볼까요? 생기부 작성. 대신 작성.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도 엄청 만들어놨네요. 이거 생기부 작성. 생기부 5초 완성. 해볼까요? 이거 제일 많이 썼네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광일 역량 클릭, 글자 수 300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 이건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해결. 문제 해결력. 네, 이렇게 문제 해결 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공학적 사고력,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냥 평가 과제. 선생님들 그 평가 과제 뭐 예를 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 이거 안 해봤는데 수행평가 결과 그냥 착하고 성실함 우리 이제 있잖아요, 그죠? 네. 풍평, 열심히 참여. 그냥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관련된 프롬프트 엔진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뱉어내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다 GPT 기반입니다. 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GPT를 갖다 쓰는 건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리튼 하면서 쓰는 건데 엄청 생성해 주네요. 네, 근데 이제 음승체라고 하죠. 저희가 음승체로 작성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갖다가 이 종결 어미만 바꿔서 붙이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생기부를 GPT로 쓰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쓰면은 제가 이따가 여러 가지 또 윤리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릴 텐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쓰셔도 몰래 쓰시기를. 네. 그다음에 드디어 넘어갑니다. 네, 드디어 넘어가서 오늘 강의의 관점은 소비가 아닙니다. 네, 생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건 소비. 왜냐면 걔를 그냥 툴로서만 사용하는 거지 걔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또 기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와서 10분 남았는데 이론 수업은 너무 지겨우시죠? 그래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모멘트라고 해서 한번 이게 미친 듯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 누구시 아십니까? 요거 빌 게이츠 젊을 때 구글에다가 빌 게이츠 리즈 시절 치면은 이런 사진도 나옵니다. 양복 입고 이렇게 안경 쓰고 되게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라는 어떤 사진들만 나와요. 여기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 사진 치면은 젊을 때 사진 치면 거지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차고에서 빵판에다가 납땜하는 사진밖에 안 나오거든요. 1975년도부터 9년도까지. 그래서 이게 팀이 있죠. 여기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여기 스티브 워즈니악인데 1974년도에 12월 19일 날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최초의 컴퓨터를 이 팀에서 만들어냅니다. 이제 빌 게이츠는 사실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인터프리터 언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입힌 학생이었고 여기 에드 로버츠와 IBM 컴퓨터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알테어 880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PC라는 퍼스널 가정에 보급하는 컴퓨터다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서 어디서 이제 실리콘밸리 근교에서 창고에서 이렇게 빵판을 만들던 이런 두 명의 친구가 모여서 형 동생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인데 둘이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세워서 1977년도 6월 10일 날 애플 컴퓨터 1, 매키토시 1을 발매를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하지만 투가 좀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77년도부터 81년도까지 직원 수 4,00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엄청 커지죠.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이게 최초의 PC가 나왔던 순간이고 PC가 나왔던 순간을 일반 외신에서는 이걸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PC가 나오면서 또 노동의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산업혁명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PC라는 어떤 매체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노동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고 뭐 이렇게 쭉쭉 오다가 뭐 사이에 인터넷도 발달되고 뭐 가정에 보급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또 이게 두 번째 특이점이라 부르는 순간이 2007년도 1월 9일. 요거 이제 여기에 스티브 잡스 클릭하면 스티브 잡스 전설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34분인데
요걸 이게 2007년도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1년 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지금 봐도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만약 저한테 너 무인도에 가는데 영상 하나 가져갈 건데 너 뭐 가져갈라면 저 이거 가져가요. 무조건. 진짜로.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익숙하죠. 이제 블랙베리, 노키아 막 이런 핸드폰들 막 비판하면서 우리가 만든 게 이런 건데 정정식 터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안 부르고 앱이라고 부를 거고 어플리케이션 부를 거고 여기에 이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이게 지도도 있고 사파리라는 어떤 걸로 이제 인터넷도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2007년도에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여기에 하이 테크놀로지고 쭉 보면은 이게 원래 1시간 반짜리인데 이건 요약본이거든요.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 산업시장 이걸 여기 보시면 모바일 폰 시장이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PC 시장, MP3, 디지털 카메라 이게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모바일 폰 시장이 이 정도로 2006년도에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바일 폰 시장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폰이고 저희는 사실 이 이후에 교직 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 이제 이렇게 이걸 갖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너무 복잡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걸 이제 돌아와서 이거 꼭 애들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말했던 대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두 번째 특이점이 왔다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이점. 실제로 불러요. 그렇게 특이점이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나서 사이에 스마트폰이 엄청 빠르게 발달하고 삼성도 사실은 2009년도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갖고 와가지고 갤럭시 팔면서 엄청 거대 기업이 된 거거든요. 큰 기업이 됐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이 8년 사이에 나고 있다가 2015년도 됐을 때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와 여기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T를 만든 회사인데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잖아요. 지금 2013년도 10월인데 8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회사 창립이 됐을 때 이제 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들고 3년 동안 연구해서 GPT 1.0, 2.0을 발표를 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제가 여기에 좀 미쳐 있어가지고 GPT에 가보시면 GPT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쭉 타임라인을 적어놨는데 이때 2018년, 19년도에 GPT 1.0과 2.0 도큐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GPT 2.0을 발표했던 순간에 모욕적 언어를 뱉어내기 때문에 이때 다시 돌아와서 원래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2.0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제 좀 먹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알트만한테 공동 창업자니까. 근데 알트만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 할 수 없다. 그래서 2018년도, 2018년도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은 갈라섰던 기사들이 막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알트만은 얼간이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포춘 코리아, 포춘지에다가 막 그래서 언론 플레이로 알트만 욕을 엄청 합니다. 여기는 기업가, 여기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자거든요. 근데 윤리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엑시트를 해버리고 알트만이 돈을 주고 오픈 AI를 스스로 이제 혼자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다가 5년 뒤에 여기 날짜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11월 30일 날 GPT를 오픈을 하거든요. 이때 새벽인데 외국에 있는 IT 그 유튜버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날 밤에 미친 게 나왔다고 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동의 형태를 다 뒤집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오픈을 합니다. 여기 알트만을 탁 클릭하면 샘 알트만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들하고 같이 이걸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GPT가 나오고 나서 외국 유튜버들이 막 코드도 짜고 막 뭐 글도 쓰고 하면서 막 소설가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빌 게이츠가 잘 보고 있다가 2023년도 1월 23일 날 2달 뒤에 샘 알트만한테 얼마를 박는지 아십니까? 12조 3,500억을 박아요. 돈을 12조 3,500억을 태워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1월 23일 날 12조 3,500억을 박을 때 딱 한 달하고도 3주 지났을 때 GPT의 누적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인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나온 지가 1886년도에 만들어지고 150년 지났는데 막 2억 명 이렇게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막 걸리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네, 뭐 몇십 년, 수십 년 걸렸는데 오픈 AI GPT 같은 경우에 나온 지 2달 만에 2억 명 사용자를 유치했고 지금 5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인데 GPT 사용자 수가 5억 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애덤 스미스의 국가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게 국가가 갖고 있는 파워랑 한 기업이 플랫폼 만들어서 갖고 있는 파워가 국가보다 플랫폼이나 IT 기업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채가 2,000조가 넘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한 달 그러니까 저번 달 오픈 그 GPT 관련된 수익 발표됐는데 1조예요. 1조. 한 달 동안 1조. 수익이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빌 게이츠의 힘을 받아서 엣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엣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빙을 입혀가지고 예, 이제 엣지 대신에 빙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엣지를 쓰게끔 만들었죠. 2달 사이에. 그리고 이제 GPT 테크니컬 리포트가 4월 달에 나오는데 이게 거시적인 흐름이거든요. 인공지능의 가장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네. 쭉 내려보시면은 뭐 영어인데 이제 보실 것만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큐먼트를 보면. 좀 내려보시면 이런 거를 GPT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아까 바드에서 이미지를 던지는 기능을 바드가 먼저 넣은 이유가 사실 레포트, 도큐먼트는 GPT가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근데 여기 보시면 example of GPT for visual input. 그러니까 사진을 넣는 건데 What is funny about this image라고 하고 describe it panel by panel인데 이 사진을 넣고 이 사진의 패널, 이게 한 패널, 이게 두 패널, 이게 세 패널이거든요. 이거를 디스크라이브 해달라고, 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RGB 케이블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해킹한 포트가 이게 아이폰 5핀짜리 포트라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에 퍼니한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보시면 뭐 패널 1 여기 패널 1에 있는 이 사진 스마트폰 with VGA 커넥터 한 다음에 라지 블루 15핀 15핀 커넥트 typically used for the computer monitors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블루핀이 어떤 RGB 케이블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 플러그드 인트로 차지 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게 핸드폰에 차지 포트 되어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GPT 4.0이 할 수 있는 고급 추론 기능인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5.0 도큐먼트가 발표된다고 하고 있어요. 패키지 오브 더 라이트닝 케이블이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패키지가 되어 있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그 다음에서 쭉 읽어보고 그냥 유머 여기에 있는 유머는 이미지의 유머는 플러그드 라지 아웃풋 VGA 커넥터가 into small modern 스마트폰 차지 포트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유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 자체를 우리는 그냥 던져가지고 이해를 시켜 그냥 저희가 빠른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진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거의 근래 흐름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충격받았는데 저희가 아까 중학교 3학년 기본 문제 풀었잖아요. 이미지를 던져가지고 근데 폴리테크닉 이 물리시험 이그잼 대학교 물리시험 우리로 치면은 수능의 어떤 논술 문제 그거를 사진 찍어서 answer question 한 다음에 think step by step으로 설명해줘. 이러는데 쭉 내려보시면 GPT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학생이 이 부분을 모르면 이 부분만 물어보면 돼요.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사전 지식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한테 티칭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 저희는 티칭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연구정보 이렇게 이 관련된 강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시는데 그냥 어떤 연령대 수준 이상 분들은 그래도 학교 교과서랑 문제풀이식 수업은 절대 바뀌지 않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 이미지 기반에서 기본적인 연산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콴다 안 쓰고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좀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진 뭐 이게 되게 인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상한 거 unusual 보편적이지 않는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아이론 클로스를 뭐 달리는 차 택시 움직이는 택시 그 루프에서 모더 터치를 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건 많이 보셨을 텐데 below part of the instruct GPT paper 이게 이제 GPT 아티클이거든요. 네, 이거 summarize PDF 넣은 다음에 summarize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다 summarize 해주고 두 번째 있는 figure 뭐 그래프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좀 설명해주고 하면 설명 다 해주는. 그러니까 PPT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진 거죠. 더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교과서 디지털 디바이스가 디벗이 되고 그다음 디벗된 상태에서 교과서를 PDF로 제공을 해줄 때 우리는 GPT한테 PDF를 집어넣고 내가 PDF에 있는 교과서 중에 297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전 지식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 서칭해줘 하면은 다 서칭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기반한 문제를 내가 출제하고 싶은데 PDF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의 요소를 다 뽑아주고 그거에 관련된 그림을 이해하고 오지선다형 문제를 추출해주고 논술 문제를 만약에 작성해줘 하면은 GPT 4.0에 이미지 어태치 기능, 이미지 업로드 기능만 하나 들어와도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가 다 바뀌어요. 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기술교사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해를 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론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같이 따라해보면서 이제 갈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여기로 가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건 쭉 설명 안 할 거고요. 교육자 네,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PPT에 요 페이지가 있어요. 요 페이지가 지금 24페이지인데 제가 뭐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윤리적인 부분이나 뭐 교수자 뭐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이나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교사니까 그냥 이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큐먼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클릭 하셔서 24페이지의 PPT 우클릭해서 새 창에서 링크 여기 딱 클릭하시면 오픈 AI에서 전 세계 교육제를 위한 그 FAQ 그러니까 원래는 consideration이라고 써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이렇게 줍니다. 뭐 모든 연령대에 안전한가요? 평가 및 피드백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편향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편향되어 있나요? 하면은 편견과 고정관념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니까 우리는 생성의 기반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GPT를 평가 및 피드백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내려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오픈 AI 자체에서 AI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평가나 판단으로 결정 내리는 사람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오픈 AI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해석인데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고 정성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자가 갖고 있는 평가 영역이어서 생기부를 GPT로 썼다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디펜스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뭔가 들이밀었을 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해보시면 생기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네, 쓰시는 식으로 막 이거 써, 야 대박이야, 막 공유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잘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보고 있다가 어떤 선생님이 생기부 우리 GPT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교육청에서 쓰지 말라고 했고 오픈 AI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쓰고 있어요. 저희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몇 가지를 해봤는데 루브릭 평가 기준표를 학습시킨 다음에
학생들 뭐 논술 쓴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아래 다음 평가 기준표를 근거해가지고 이 아래 논술 글을 좀 평가해줘 하면 평가는 해줘요. 뭐 상입니다,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반영은 안 했는데 해주긴 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길게 했는데 7시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쉴 때 선생님들 크롬에서 GPT 하나만 가입이 안 되신 선생님들은 네, GPT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롬에 가셔서 챗 GPT라고 치시고 네, GPT라고 치시고 GPT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네, 로그인 창이 나올 거예요. 로그아웃 할게요.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신 선생님께서는 사인업을 눌러주시고 학교 구글 아이디 말고 개인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로 이동하셨을 때 구글 아이디가 날아가면 이 GPT에서 채팅했던 기록들도 날아가니까 삭제가 되니까 개인 구글 아이디 연동해가지고 이메일 인증해서 가입 하나만 부탁드리고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기 요 창이 뜰 거예요. 네, 요 창이. 네. 그래서 7시 2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창을 띄워주신 상태에서 이 하얀색으로 나올 텐데 제가 이거 배경 바꾸는 법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연습을 해보면서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7분만 쉬었다가 해도 되겠죠. 네. 네. 지겨우셨죠? 이제 실습할 겁니다. 이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실습만 할 건데 GPT만 띄워주세요. 네. 네, 아유, 네. 네, 여기에 이제 쉬시고 저는 채팅창에 있는 어? 여기 업무 채팅 리튼 자료 순서. 네, 여기 그 가는 순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는 순서는 제가 이제 이거 다 닫고 네.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교육 자료는 제 사이트 주소는 런모어.co 이게 전체 네, 회의 중인 모든 사람. 네. 런모어.co.kr 이고요. 그 다음에 GPT, 약간 저희가 오늘 배웠던 PPT로 가는 루트는 링크를 드릴게요. 그냥 링크를. 네. 링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ducation GPT. 네, 여기에 구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제 사이트 링크와 저희가 오늘 강의하는 PPT가 들어있는 페이지, 이 링크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PPT,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차피 디벗이 된 학교에서 다 쓸 수가 있어서 디지털 디바이, 그러니까 그 스마트 태블릿을 보급된 학교에서는 그냥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급됐을 때 여러 가지 플랫폼 이용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백승대 선생님께서 리튼에서 이용하라고 만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막연히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제 교육청 교육청 소속이어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리트는 얼마 전에 막 그 학교 학생들한테 뭐 무료 쿠폰 준다고 해가지고 교육자 뭐 무료 쿠폰을 받았는데 그게 6개월짜리고 6개월 지나면은 유료로 바뀔 확률이 높아서 제가 리튼을 안 쓰는 이유가 리튼이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5,100만을 상대로 하는 그 AI 플랫폼이잖아요. GPT를 써서 5,100만이라는 우리나라 인구를 기반으로 시장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 AI 플랫폼인데 우리나라 5,100만이면 엄청 적은 거거든요. IT 시장에서는. 그래서 리튼이 지금 무료이지만
얘네도 언제까지나 계속 그 GPT를 쓸 때 그 토큰을 오픈 AI한테 보냈는데 뭐 0.0001 토큰마다 그 달러로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얘네도 이제 언제까지 그걸 계속 지불할 수가 없어서 아마 유료화 시킨 다음에 갈 건데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무료 쿠폰을 주고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리튼을 많이 쓰게끔 하면은 그 학생들이 리튼에 종속이 될 것이고 종속이 되면은 그냥 나중에 6개월 뒤에는 리튼 없이는 못 사는 아이들이 될 거니까 그런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그래서 IT 플랫폼을 쓸 때 저는 국내 걸 잘 안 써요. 국내 거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 잘 안 쓰는 게, 네, 그게 그 기업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GPT는 너무 큰 기업이고 교육자한테 무료로 풀거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로 풀어도 크게 네, 수익이 계속 1조씩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캔바라고 하는 거는 호주 기업인데 그 교육자한테 라이센스를 다 무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캔바를 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플랫폼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리트는 그렇습니다. 네. 2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PT 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좀 갖고.